가장 그럼 수혜받는 지역이 어디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세 후보님의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교통, 아니면 세금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안녕하세요. 빌딩 소영의 안소영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대선을 앞두고 21대 대선의 후보님들의 정책을 저희가 샅샅이 훑어보고 빌딩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할 우리 빌딩 소영 부동산 중개법인의 정마루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빌딩 소영 중개법인 정마루입니다. 떨리시나요? 너무 어색합니다. 어색한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열심히 제 의견도 비춰보면서 촬영에 한번 임해볼게요. 지금 이번 후보자들이 7명이죠, 그죠? 네, 다 보셨나요? 모든 분들 공약을 다 본 건 알긴 하는데 일단은 핵심 후보자분들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지난 대선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너무 의견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의견 차가 첨예하게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저도 느끼게 보니까 정책들이 그렇게 판이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쪽에서는 조금 더 그런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후보 7분 중에서 3분을 저희가 정책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님, 세 번째는 이준석 후보님, 이렇게 정책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파란 색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의 정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각 후보님들 보면 이렇게 10대 정책 공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 뜯어보고 여기 내용에는 사실 굉장히 러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살펴봤죠. 네. 예, 근데 내용을 다 하나씩 살펴보니까 야,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정책이라기보다 이거 트렌드다. 맞아요. 네, 트렌드를 네. 정확하게 읽고 계신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 네. 이재명님의 부동산 정책 중에 이거 좀 눈에 띄었다 하는 게 있었나요? 일단은 핵심적인 게 일기 이제 신도시 개발과 또 이제 노후 도시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좀 더 속도가 붙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공약이라는 게 이행이 또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자, 신도시를 손을 대신다. 근데 지금 1기도 말씀하셨는데 4기 신도시를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3기 신도시도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분양이 다 된 것도 아니고.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4기를 우리를 또 얘기를 한다? 저는 이재명 님이 만약에 대통령님이 되신다고 하셔도 이게 대통령의 임기 안에 4기 신도시가 분명히 완성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정책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긴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3기 신도시가 지금 지연 중에 있는데 4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좀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신 상황이시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3기 신도시도 사실 위치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4기 신도시는 또 지역을 개발을 어디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서울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입지들은 다 고갈이 됐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4기 신도시가 된들 그렇게 분양이나 흥행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수도권 외곽에 주택 수요가 분산이 되는 그런 정책적인 면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후보 이제 공약 중에 서울도시 이제 재개발 관련된 이제 공약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의견은 혹시 어떠세요? 재개발 진짜 말 많죠, 그죠? 재개발 공약을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그 완화 정책을 펼쳤다는 거는 일단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재개발 정책이라는 건 사실 정부가 완화를 정책하는 것 플러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조합원들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근데 조합원들은 이 사업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성 같은 경우는 고층으로 지었을 때 공사비, 그 다음에 일반 분양으로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이제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재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정부가 완화를 한들 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굳이 재개발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상계 이제 주공 5단지가 그렇게 됐던 거죠. 맞아. 정확하게 그렇게 읽으셨는데 그걸 보면서 왜 오세훈 시장님이 용적률 네. 완화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건축 재개발들이 이렇게 힘들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도 또 확대를 한다는 이제 공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또한 현재 공실이 상당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질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 이미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보니까 우리는 청년이고 나이가 아직 창창하지만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임대를 약간 실버타운 같은 개념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예, 그런 식으로 질적으로 좀 다른 내용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가실 예정은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죠. 아유 뭐 비싼 데는 엄청 좋다면서요. 안 가봐서. 그렇지. 그죠. 상당히 뭐 좋다고 하니까. 안에서 뭐 소개팅도 시켜주고 하나요? 소개팅까지요? 네. 나는 솔로 이런 거 해주면 들어가지. 너무 연애에만 크게 목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아야지. 결혼도 안 할 건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거 외에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사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세세한 거가 나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진짜 일일이 다 뜯어봤어요. 근데 세금,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좀 유연하게 돌리기 위해서 만든 세금 정책도 하나도 없었고 진짜 이럴 정도로 왜 정책이 없지? 이런 상황 아니었나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이제 당 차원에서도 공공성하고 개발이 환수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스탠스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발 좀 물러나는 성향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하고 시장에 이제 참여를 좀 더 열어두는 행보는 좀 보여지는 것도 있기는 해요. 맞아요. 이전에 파란 색깔의 후보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많이 열려 있다. 요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파란 색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조금 몇 마디로 추려봤잖아요. 네. 현재 이제 파란색으로 가더라도 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부분은 중간에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딱히 크게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아직은 없을 거라는 성향이 좀 느낌은 강해요. 맞아요. 세무적으로는 어떤 얘기도 언급하시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 더 종부세. 그렇죠. 네, 이거는 계속 높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란 색깔이 되면.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재건축이 너무 말이 많은데 재건축은 여전히 까다로울 거고 그다음에 재초환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좀 있으면 나올 김문수 후보랑 완전 판이하게 다릅니다. 요거는 폐지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내셨는데 어렵죠. 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린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처음엔 재개발 특혜가 없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정책이 실현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죠. 그죠? 네네. 네. 어려워 보여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저는 놀랬던 게 우리 정마루 사원의 말처럼 파란 색깔이 움직였어요. 드디어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투자를 하시던 빌딩을 투자를 하시던 전부 다 지금 상급지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남권만 너무 원하시고 마포 나고 용산 다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1급지에 투자하시는 이 수요들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투기 어쩔 수 없다. 내 손으로 막을 수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인정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워낙 지난 대선하고는 정말 다른 스탠스로 그냥 이번 대선을 치르는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 어때 다행이라고 뭐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일단 다행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건물 강남 빌딩 100 몇 억 살 돈은 없잖아요. 있나요? 없죠. 없죠? 네네. 확실하죠? 없죠. 아직은 없죠. 네, 아직은.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뭐 10년 뒤 미래에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도 또 그 당시에는 또
훨씬 많이 지가가 올려져 있을 거니까 그렇죠. 못 사는 네. 상황이 발생하겠죠. 네. 예, 근데 빤한 미래긴 한데 시장을 인정을 한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좀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그다음 이제 김문수 후보 빨간 색깔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업이라는 게 세금하고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민감한 부분인데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세계 이제 글로벌에서 좀 경쟁력을 맞춰가지고 좀 더 개편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법인세 인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법인세 인하. 그리고 그 정책 외에도 세금이 굉장히 완화 정책이 많더라고요. 네, 뭐 상속세도 그렇죠. 그렇고. 네, 이거 그러니까 파란색이랑 완전히 비교되는 VS, 그렇죠. 벌스 네. 이게 딱 세금 정책, 세금 완화 정책인데 그 중에 말씀하신 배우자 상속세 네, 너무 반가워요. 이 배우자라도 상속세를 좀 폐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오시는 대부분 손님들이 네, 상속하면 거의 55%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에 오신 분도 지금 강남 이면에 건물을 파셨는데 거의 세금이 50%. 그렇죠. 거의 그죠? 그냥 뭐 세금을 내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상속을 받아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만큼 현금이 보유할 수가 없으신 분들은 그치. 난감하죠. 이제. 그치. 네, 네. 그래서 그분들처럼 10번을 나눠서 내시고 네. 근데 그것도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골머리 썩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폐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속세 관련해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종부세라든지 뭐 종합소득세, 각종 이제 세금 관련해가지고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보여지세요? 원래 스탠스처럼 완화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늘 이런 정책, 이런 방향으로 펼쳐왔지만 네. 안 됐잖아요. 어디서 막혔냐? 우리 국회에서 막혔잖아요. 늘 막혔죠. 네. 네. 그래서 이 세법을 조금 완화해주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여소야대 정당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요? 보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네. 그죠? 그랬더니 세금, 그 다음에 세금 관련 외 정책, 상속세, 법인세 뭐 이런 거 분류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했는데 파란 색깔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네. 빨간색 몇 개나 있죠? 빨간색은 잠시만. 지금 말씀하신 취득세, 양도세, 법인세 뭐 이런 세금 굉장히 많고, 네. 그다음 교통을 이제 GTX 광역권 확대 그렇죠. 있었죠. 그다음에 상속세 폐지, 네. 배우자 부분만. 네. 그리고 법인세를 24에서 21%로 인하하는 거. 요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런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아해요. 어떻게 그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도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구체적인 명확하게 지금 제시도 안 나온 상황이고 크게 우리가 세금적인 부분에서라든지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의아한 감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결론만 내자면 이 두 분 유력 후보 세 분 중에 딱 두 분만 봤을 때 결론을 내자면 민주당 이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 바뀔 거 없어. 네, 둘 다 똑같이 정책 바뀔 거 없고 누가 돼도 정책 안 바뀌어. 그래서 대신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우리가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이 내는 세금 그대로 내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기존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분들 상대로 약간 좀 징벌적 과세 같은 스탠스에서 보통 나왔던 게 이제 민주당이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 관련해서는 특히나 그 부분 좀 예민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그렇게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투자 길을 뭐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발언을 하셨으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이제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좀 더 다른 대체 투자처를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하더라고요. 워낙 지금 빌딩 시장 자체가 상호님 부동산 자체가 워낙에 다 안 좋잖아요. 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워낙 많고 하다못해 뭐 소상공인분들도 그렇고 경기 체제가 전반적으로 워낙에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인 경기 전체가 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희망이 강하죠.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을 예상을 저는 해보면
지금 흐름 그대로 흘러가겠죠. 왜냐? 정책이 없는데요. 변화가 없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떠냐를 살펴보면 상급지로 몰리고 점차 계속 오를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급지 1등급이 거의 다 오르면 2등급도 오를 거예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네, 네.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전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제 어. 김문수 김문수 후보 후보가 중에 된다. 네. 김문수 후보들이 정책이 굉장히 많죠. 많죠. 네. 아, 많은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냐보다 정책이 중요하고 정책이 있다는 것보다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고요. 실현 가능성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님의 정책은 굉장히 다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중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정책이 사실은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뭘 좀 하면 발전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8년은 돼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든 바뀌든 바뀔 거다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 결론은 이거네. 뭐 누가 되든 변화가 없을 거. 그렇게 맞나요? 보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좀 신기했던 거는 두 분의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 외에 살짝 말씀드리자면 뭐 AI 그리고 우리 뭐 반도체, 뭐 네. 조선, 그리고 심지어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조금 세금 혜택이나 이런 구조 개혁을 좀 하려고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늘 좀 한편 생각하는 게 가장 지출이 많은 세대가 40대 분들이거든요. 특히 40대 분들이. 근데 막상 이제 중년에서 이제 중장년 넘어가는 층의 이제 세대들한테 약간 크게 와닿는 정책이 안 나오고 약간 너무 20, 30대 위주로만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약간 좀 소외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40대니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30대. 에이. 네, 저는 30대. 30대, 40대다 네, 보니까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우리보다 어린 20대, 30대 초반 네네. 이런 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그 333 정책, 네. 네, 아시죠? 그런 청년주택. 것도, 예. 네. 근데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누가 되시든 좋은 법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님 살펴봤죠. 네. 외국으로 이제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이제 복귀할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을 굉장히 하세요? 똑똑하죠. 예. 네. 이런 기업이 들어와야 이런 기업이 사업도 사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이 사실은 한국을 이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앞으로도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스를 들고 있는 기업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이런 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독보적으로 지금 정책을 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다 역시. 네, 저도 이 정책이 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좀 와닿는 느낌 중에 하나였어요. 그치. 네,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도 해외로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이제 들어올게끔 하는 게 또 내수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네. 또 빌딩 시장이 당연히 또 영향이 있고요. 당연하죠. 네네. 이런 분들이 사옥을 사고 네. 또 대로변 입지에 좋은 곳에 개발을 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기업들의 이탈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네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똑같이 법인세 이나요. 관련해서, 네. 그죠? 근데 대신 지방에 있는 법인세만 줄여준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각을 바라보면 좋기는 하죠. 네. 네. 근데 반대로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목이 마르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긴 한데, 지방으로 가는 법인의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거는 긍정적인 세금 제도라고 보는데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세제택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겠다 그 목적의 취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호기는 하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도 구멍은 또 보일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준석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이거 보완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공통적으로 또 나온 정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그 정마루 사원이 좋아할 제도입니다. 주 4일, 주 4.5일. 주 4.5일 제가 쉬는 걸 좋아하나요?
자꾸 반차 내고 이래요. 아 그거는 제가 애 아빠다 보니까 좀 애기 관련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주 4일, 주 4.5일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부동산 영향이 있을 것 같나요? 기업들하고는 직결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사다리처럼 내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업에 영향이 네, 있을 거다. 저는 좀 반대쪽이에요. 음. 주사위 4.5일 쪽이 뭐 찬성 쪽이라 생각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부정적이다. 전 부정적으로 와요. 아니 근데 그 주 4일 일하면서 마루 사원처럼 밖에서 놀러 다니면 상관없는데 주 4일, 주 4.5일 일하시면서 되게 주로 계실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주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택 내부에 그 공간에 우리가 플랜테리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도 점차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될 거고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거 환경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새 대통령 후보들 공약 관련해 가지고 뭐 정책들 관련 대화를 했는데 빌딩 시장에서 이 새 후보들의 내용을 다 종합을 한 다음에 빌딩 시장에서 가장 앞으로 좀 더 나아지겠다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빌딩 시장과 주택 시장이 저는 이제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반포, 압구정을 찌를 수 있는 지역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로 압구정, 반포는 무조건 상급지 1등급으로 갈 겁니다. 거기는 뭐 집가 지금 평당 4억 이미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거고 그리고 더 많이 원할 겁니다. 살려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상급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급지. 그래서 강남, 특히 압구정, 청담, 그리고 반포에 우리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포는 사실 건물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으셨는데 최근 들어 반포 지역에 있는 대로변에서 가시성이 좋은 건물들이 금액이 좀 큰 편이거든요. 건물이 커서. 그렇죠. 근데 많이 팔렸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포도 많이 생겨날 거예요, 사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가장 그럼 수혜받는 지역이 어디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새 후보님의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교통, 아니면 세금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랑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강남, 용산, 성수, 심지어 마포 이렇게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상급지로 갈 것이다. 기존 상급지들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 외에도 혹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후 도심 위주로 좀 눈여겨보고 있기는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용산 포함을 해가지고 영등포, 특히 영등포를 좀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도심 재개발에도 관련해서 좀 더 속도가 붙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영등포를 특히나 좀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영등포는 준공업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성수처럼 뜰 것이다. 대신 속도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언젠간 뜰 것이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정책을 조금 살펴보고 공부도 좀 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네요, 정치가. 그죠? 재밌죠. 그리고 자꾸 찾게 돼요. 찾아보게 되고 관심이 기울어진다고 저는 봐요. 제가 20대 때는 솔직히 정치 관심 없고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30이 넘어가고 30대 이제 중반에 후반 달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관심이 되기도 하고 찾아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2028년에 또 한번 이런 걸 찍을 기회가 오겠지만 그때 전에 또 할 수 있으면 또 하자. 재밌다 이거. 어떤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던 부동산을 부동산 시장을 좀 잘 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빌딩 소형 부동산 중개법인의 안소영이었고요. 정마루였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